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요새 고생이 많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자주 봐서 더 좋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보수의 진짜 종말의 저자 신인규 작가입니다. 네, 저희 요새 워낙 시국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신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출국 금지, 체포는 언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동시다발적으로 좁혀오고 있죠. 네, 조금 전 법무부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랑 공수처, 검찰 이렇게 출동을 해가지고 수사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인 건데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수보는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 내란죄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로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방부는 현재 국군 통수권이 어디에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답해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계엄 선포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국방부의 답변은 또 이것과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어제 이를 수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현재 이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국 금지는 됐는데 그럼 다음에 긴급 체포는 보통 언제 되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형사사법 체계로 말씀드리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이제 48시간 이내에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인신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긴급 체포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사실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형식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내란 범죄의 지금 수괴로 와 있는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든지 했을 때는 아마 거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긴급 체포를 한다 그러면 이게 경호와의 좀 충돌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게 전례가 없는 상황이죠. 전례가 없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만약에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하는데 그걸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것도 내란입니다. 아, 그것도 내란이다. 그것도 경호처 내란이 잘 돼서 선택해라.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긴급 체포라는 것보다는 뭔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거나 뭐 구속영장 청구해서 한다면은 저는 그 방법으로는 조금 더 인신구속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면 이게 다 끝날 일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더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뉴스 키워드에서 해보죠.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네, 오늘자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밝힌 이야기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는 등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2차 쿠데타다 그리고 헌정 파괴를 방조한 공범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그런 가운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비상시국에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총리와 협의하겠다라는 취지였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정권을 맡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헌정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면서요. 한국 국민들은 정부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런 보도인데요. 사실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분노가 또 커지고 있는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부터 앞으로 탄핵이 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 표결 때는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만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명시적 조치가 없다면은 다음 표결 때는 찬성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담화 두 사람의 담화가 얼마나 문제적인지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관련된 영상 오늘 올라가 있는데 결국 많은 분들의 관심은 14일에는 탄핵이 되겠느냐, 말씀처럼 직무정지 될 수 있냐 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 탄핵 외에는 이 내란 상태를 종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자꾸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으로 가는 건 상수인데 저는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 여론이 국민의힘의 지난 그 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와서 부결시키고 대통령 탄핵은 나감으로써 퇴장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존재 이유, 존재 근거가 되는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줬거든요. 사실상 방탄을 하면서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의 개개의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비판도 있지만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 내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정당이냐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냐 이런 논의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탄핵이 저는 가결이 돼야만 하고 또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와중에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수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TF를 띄우기도 하고요. 또 원내대표도 새로 뽑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테리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가자는 건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게 당원 게시판 하나도 정리 못했던 그 리더십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체계에도 안 맞지만 한동훈 대표가 정리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자꾸 책임 총리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해찬 총리 책임 총리 했었고요.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치적인 합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아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허용했다가 왜 이제 와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한테 또 공격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범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란범을 저지른 내란 수괴하고는 권력 이양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에 협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권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사유는 발생했습니다마는 책임 총리 내지는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질서 있게 퇴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질서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는 어떠한 권력 이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전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같은 상황을 놓고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데 그건 내란 수괴 범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심각성 인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네, 이상민 모든 순간 행복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 이후에 내부망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다고요? 네,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 이렇게 글에서 밝히면서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로 계속해서 이 책임론에 휩싸였는데 물러나지 않다가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바로 어제 또 면직을 재가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이임사인데요. 그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이상민 장관은 모든 순간이 직원들과 행복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 때문에 불행했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임사가 국민 정서에 맞는지도 의문이고 또 보통 사람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평범한 국민의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데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이제 수사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평범한 국민의 자리로 가는 것도 매우 험난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4시간 만에 번복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사표를 또 수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그 약속이 종이짝처럼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 소극적 권한행사는 허용된다는 식으로 본인이 권한행사를 지금 범위까지 정하고 있는 아주 반헌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의 이 사표 수리를 통해서도 얼마나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 두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느냐. 전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댓글창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굉장히 좀 모욕적인 이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뉴스 켜 넘어가 볼까요? 네, 707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 네,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김영환 기자도 그 자리에 갔죠.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단장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작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 국방위가 열렸는데 거기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지난 6일에 이 국방위가 취소가 됐으니 차를 돌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이 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 단장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707 부대,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 투입된 특임 부대인데요. 이게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을 당했고 자신은 부대원들을 사지로 내몬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출동을 했고 현재 부대원들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그 지시가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왔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군 지휘부가 계엄 해제안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언급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에 가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 이런 언급과 관련해서 좀 더 물었는데요. 김현태 단장의 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근데 뉴스에 나와 있는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됐을 때 국회에 진입한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아마 군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 선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를 제외한 단 한 명의 부대원도 다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라도 어떻게 막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다 짊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다면 분명 다음 지휘관인 저희 지역대장 소령들이 막을 것입니다. 네, 이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김 단장은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풀 뜯는 고양이님이 실시간으로 같이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요. 김영하 기자 코 빨갛게 하고 질문하는 거 영상에서 봤다. 멋진 질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날카로운 질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해당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저도 봤는데요. 이게 사실 눈물을 흘리고 또 본인이 힘든 고백을 하러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용기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내란죄에 가담한 걸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울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같은 계급이니까 비교를 하자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보시죠. 박정훈 대령은 그 고초를 당하고 부당한 지시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런 대령의 같은 계급에 있는 우리 김현태 단장 같은 분은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국회까지 왔잖아요. 그 여기서도 지금 특전사령관하고도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명 넘지 말라는 말은 제가 그 특전사령관의 양심 고백에서 못 들어본 얘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진술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심 고백까지도 누군가는 또 거짓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군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김현태 단장도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출동했다? 지식이 없으면 총 들고 출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대령 자리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우당탕 넘어갈 건 아니고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휘했고 나름의 책임감을 보이는 건 제가 평가하지만은 그건 재판에 가서 양형사유로 따질 문제지 이 사안은 권한과 지위와 책임에 맞게 내란죄에 대해서 이건 정확하게 전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댓글창에도 신인규 변호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리베르타님은 뭐 속으면 안 된다. 박정훈을 봐라. 이런 식의 여겨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섯 번째 뉴스 키워드는 저희가 이 와중에도 잊으면 안 되는 거 하나 꼽아왔습니다.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무죄. 네, 와중에 1심에선 실형 선고 받았는데 2심에 뒤집어졌죠? 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 6-1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이 사주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서 1심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손 검사에서 김웅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손 검사장이 이를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등 검찰 상급자가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크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번 2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1심에서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실형이 나왔었는데 징역 1년 나왔었는데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발사주 사안의 본질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행위를 준비해 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검찰 신분을 가지고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의 사유화 사건이라고 저는 규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권력의 사유화 사건에 이 손준성 검사장이 사실상 실무 역할을 한 걸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뭐 빼박이라고 할 수 있는 물증까지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했을 가능성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행위를 했을 가능성 때문에 이제 무죄를 내린 건데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크게 교정이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글쎄요 저는 앞으로도 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마 다른 사안들을 통해서라도 이 검찰권의 사유화 문제는 반드시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판결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 또 신인규 원샷 원킬 또 진행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 변호사님이 꼽아오신 2주의 사진인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어디로 가냐면요. 예, 띄워주시면 네. 지금 유튜브로 가고 있죠. 예, 지금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아주 좀 막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국민들을 개나 돼지, 동물에 비유하는 수준의 전 인식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은 지금 뭐 탄핵하는 거 권력의 편에 서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의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차피 국민들 윤상현 의원의 경험에 비춰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들은 어차피 다 1,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 이러면서 지금도 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동조하도록 김재섭 의원에게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 지금 김재섭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는 또 엄청난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김재섭 의원은 그나마 그래도 당에서 좀 말이 통하고 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소신 있고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을 할 것 같은 태세를 늘 보여왔는데
이번에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권력의 편에 서버리다 보니까 전 이번 한 번의 결정을 통해서 김재섭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 그리고 그가 가진 현재의 능력, 미래에 가지는 잠재력, 이 모든 게 저는 한 번에 다 부서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의 한 번의 선택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고요. 그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또 차디찬 저 길바닥 위로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내란의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밤잠을 설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속보를 검색해야만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국민들을 내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김재섭 의원만 제가 꼭 집어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국민들이 가져왔던 그 기대를 생각한다면은 그 기대와 지지에 저는 비해해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 극복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재섭 의원이 페이스북에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해명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일부 표현만 부각을 시켜서 침소봉대됐다라고 하면서요. 민주당이 별안간 유권자 망각으로 표현해서 왜곡 보도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해명을 또 저 하나만 했습니다. 제가 예, 언론 탓이라고 보태면 합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은 제가 뭐 평가할 가치가 없고요. 김재섭 의원은요. 지금 요 사안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내잖아요. 그 입장 낼 때가 아니고요. 왜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 이래버리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표결 자리를 떠났던 그 김재섭의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지금까지도 이 심각성, 이 문제의 상황 인식을 너무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12월 7일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떨면서 제발 탄핵을 가결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탄핵 것이죠. 가결도 아니에요. 그냥 네. 투표해. 맞아요. 그냥 자리라도 좀 지키라고 국민들이 명령했는데 주권자를 배반하고 내란 동조 세력의 일원으로 모르겠어요. 뭐 알량한 권력을 잠시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치인은 없었고 이길 수 있는 정치인도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명징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2월 7일 거리에 같이 나갔었고요. 그 자리에 차린 편집국에서 나눠드렸던 호회를 앞에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이번 호 저희 특별호도 같이 나가고 있어서요. 저희 이것은 거리에 오신 분들, 물리적으로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하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가는 댓글창에 이 주소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 선정해서 이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특별판 호회 역사의 기록을 함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봉지욱, 이명수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